조정식 이재명이 연임할 수 있다. 왜 저 화두를 던졌을까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군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왜 관련이 있냐? 조정식 국회의장이죠. 조정식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임도 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연임할 수 있다.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 붙여준 겁니다. 이재명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시는지 당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첫째로 우리가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128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연임이 개헌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개헌에 성공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조정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뜻이면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최진석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던데 히틀러 뭐 이런 독재자들이 다 저런 식으로 된 겁니다. 국민의 뜻이면 다 된다. 국민 만능주의. 이게 독재의 명분입니다. 왜냐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의결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주의입니다. 소수 정당, 소수의 의견이 관찰되고 그것이 존중받아 협의를 이뤄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수 정당이 그것을 또 남용을 해서 가끔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소수 정당의 의견 또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들이 다수의 국민들의 표로 의해서 바꾸겠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50% 이상의 국민들의 표로만 관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석이 안 되죠,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그 10석을 더 얻으려고 할까요?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공천권 국면에 들어가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 명확한 의원들이 일부 떠나서 민주당과 합류할 가능성 혹은 그들에게 동조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패널들 혹은 유튜버에 나오시는 우파 유튜버님들께서는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시는데 대한민국의 헌정사 역사를 보면 적과의 동침이나 적과의 손잡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선 국면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조정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년이 적기다. 왜 내년이 적기겠습니까? 총선 국면이 오면 적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저 화두를 던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심리전입니다. 자꾸 될 것 같이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재명 연임합니다. 이랬다가 지금은 분노하죠, 한번. 뭐 각종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따집니다. 한두 달 있다 또 할 겁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그럼 그때는 공격이 좀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지율이 폭락을 하면 공격이 강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꾸 던짐으로써 사람의 머릿속에 저것이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듯이 입력이 되기 무의식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던지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군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왜 관련이 있냐? 지금 정청래와 김민석의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정청래 뒤에는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 간의 전쟁, 즉 이념 진보와 실리 진보의 전쟁, 뉴 이재명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정청래가 이길 것 같으면 이재명 힘이 빠지고 이재명 힘이 빠지면 레임덕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연임의 가능성을 던지면 우리 살아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도 연임할 수도 있어. 이재명 연임되면 너희 다 죽어. 왜? 다음번 대통령 너희 권력, 총선 권력, 대통령 연임하면 나 8년 하는데 7년 더 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쪽에 있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들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은 될 수 있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사정기관 움직여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공격 들어오면 자기도 어떻게 버텨요? 배지 날아갈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옛날에 친박 친이 계열 전쟁했을 때 친이를 도왔던 5인방이 있습니다. 사업가 5인방. 그 사람들 나중에 다 감옥 갔어요. 사업 다 파산을 하고. 이게 같은 내부에서의 전쟁? 그러면은 봐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잔혹할 만큼 나중에도 복수합니다. 그걸 다 알아요.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그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만큼 잔혹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니 지금 있는 이 전쟁, 민주당 내부의 전쟁도 자기들끼리도 아는 거예요. 이재명이 계속 힘을 가지면 정청래 세력은 죽습니다. 다. 심지어
자기를 도왔던 사업가들도 다 죽어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너무 야만적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우리 같이 일했던 동료들 재판하는 것만도 보십시오. 저런 정치 재판을 통해서 정치 탄압을 하는 건 아닙니까? 정치인을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 다 감옥 보내고 그것도 무기징역 때리고 몇십 년씩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로 움직였던 군인들도 십몇 년 형씩 보내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 멈춰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요. 정치 탄압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상한 거를 말도 안 되는 거를 뒤집어 씌우고 정치 프레임으로 시켜가지고 당연히 죽을 수 있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야만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라고 뭐 다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라는 국가도 서로 관용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뭐 흠결 하나라도 다 찾아가지고 다 깜빡 보내고 그걸 또 뒤집어 씌워서 10배로 부풀려서 뭐 무기징역 때리고 이게 도대체 국가입니까? 그렇게 살면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공직사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정치인 하려고 하겠어요? 깜빵 갔는데. 그러니까 깜빵 갈 거 각오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10이면 9 다 조폭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어차피 조폭하면서 돈 버나 정치권으로 야바비꾼처럼 인생을 살면서 권력을 갖고 즐기면서 돈 벌다가 깜빵 가나 조폭하면서 깜빵 가나 마찬가지니까 조폭할 바에야 정치인 하는 거고 조폭 같은 놈들이 정치인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꼴이 난 건데 정치 탄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망치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칼럼이 실렸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 한국 양당제 한계에 왔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보수가 장동혁 지도부가 공고하게 갈 것 같으면 일부 세력들, 뭐 대한과 미래라든지 친한계 같은 분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나가서 중도 정당을 차리고 일본의 자밀련처럼 야 우리가 이제 정말 합리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정당 만들었어. 우리는 일본처럼 일본의 부는 합리적인 정당이 탄생을 함으로써 이 국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일본이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싱가포르 같은 데도 이야기를 하겠죠. 단일 정당, 강력한 단일 정당이 탄생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혹을 시킬 것이다. 그의 밑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스피커로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들 역시 조선일보의 조갑제와 김대중입니다. 양당제가 무너졌다. 양당제 의미 없다. 내란 세력 좌익 다 가고 이제 중앙 정당 즉 뉴 이재명 친한계 플러스 뭐 대한과 미래 뭐 이런 사람들 합쳐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말도 안 되는 잡소리죠.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현혹돼서 중도 정치 정당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1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들이 표방하는 이념이 없는 거거든요. 이념 없이 그냥 자리 나누기식이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형태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보수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김종인식의 정치. 너 장관 시켜줄게. 너 국회의원 배지 달아줄게. 나한테 좀 도와줘. 그러면은 나중에 나눠 갖고 우리 해피하자.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이념 없고 자리만 나눠주면 끝인 정치. 그런 정치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미 망해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야 될 길은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길입니다. 이념 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보수가 대한민국을 살리지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제 망한다.